안녕하세요. 두발로병원 이강입니다. 이제 8월 말이 되었어요, 벌써. 여름이 참 길었는데, 여전히도 많이 참 덥습니다. 이게 덥다 보니까, 제가 요즘 이게 진료실에서 느끼는 게, 예년보다 이렇게 좀, 뭐라고 할까요? 다치는 분들이 많이 적은 것 같아요. 이제 날씨가 더울 때가 되면 원래는 원래 즐기던 스포츠 활동도 좀 적게 하게 되거든요. 뭐 테니스라든지 농구, 축구 그런 운동을 원래 많이 하시던 분들도 원래 겨울에는 조금 안 하는 경향이 좀 있을지 몰라도 여름에는 꾸준히 했었었는데 요즘 워낙 덥다 보니까 참 이제 그런 운동도 참 안 하게 되는 그런 날씨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제가 이제 이야기할 주제는 뭐냐면 이제 후방 충돌 증후군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보통 우리가 이제 발목 뒤쪽에 통증이 있다라고 하면 이제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가 있는데 오늘은 제가 이제 이야기하려고 하는 주제는 이제 후방 충돌 증후군. 생각보다 좀 어렵죠? 이게 사실 발목 통증을 유발한다. 특히 발목 뒤쪽에 통증을 유발한다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거는 뭐냐면 이제 아킬레스 건염입니다. 보통 저도 이제 환자분들을 이렇게 보다 보면 발목 뒤쪽이 아파서 왔다라고 하는데 다른 병원에서 진단 어떻게 받았어요? 하고 여쭤보면 대부분 다 아킬레스 건염이라고 진단을 받고 왔다라고 해요. 물론 아킬레스 건염 아주 많습니다. 제가 항상 아킬레스 건과 관련돼서는 이제 여러 곳에서 이제 발표도 하고 강의도 하고 하는데 어쨌든 이 아킬레스 건염이 다가 아니거든요. 이 발목 뒤쪽에는 조직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아킬레스 건 외에도 다른 힘줄들도 있고 신경도 있고 혈관도 있고요. 그리고 뼈도 있죠. 다양한 조직들이 좀 있는데 어쨌든 지금 보통은 이제 우리가 보통 발목 뒤꿈치가 아프다. 제가 이제 모형을 한번 볼게요. 그럼 모형이라고 하면 발목이 이제 이렇게 있으면 이 발목 뒤쪽을 보통 이제 여기를 이제 발목 뒤쪽이라 하죠. 발목 뒤쪽이라 하는데 이게 여기 아킬레스 건은 이제 뒤꿈치뼈가 붙으니까 여기가 보통 제일 많다라고 하지만 이외에도 이 뒤꿈치뼈 자체가 또 이렇게 탈이 나는 경우들도 있어요. 또 우리가 흔히 이걸 종골이라고 하는데 종골에 스트레스 골절이라고 하는 생기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발목 뒤쪽으로 또 신경도 많이 지나갑니다. 보통 종아리부터 해갖고 아킬레스건의 바깥쪽 연을 따라서 쭉 내려가는 비복신경이라는 게 있는데 그 신경에 뭔가 문제가 생기게 됐을 경우에서도 종아리 내지 발목 뒤쪽으로 해서 이제 뭔가 찌릿찌릿하고 저리다 편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발목 안쪽 복숭아뼈, 이 안쪽 복숭아뼈의 뒤쪽이 이제 흔히 우리가 말하는 발목 터널이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손목 터널 증후군처럼 발목 터널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 발목 터널에 어떤 문제가 생겨 있는 경우에 있어서도 이 발목 뒤쪽에 통증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오늘 저희가 주제가 되는 게 바로 이제 후방 충돌 증후군이라고 하는 건데요.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이게 후방 충돌 증후군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발목 뒤쪽, 이 뒤쪽에 충돌한다는 거예요. 이게 충돌하는 병을 보통 전체적으로 우리가 후방 충돌 증후군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정확하게 그러면 이거를 이제 정의를 어떻게 내리냐면 의학적으로 이 발목 뒤쪽을 보게 되면 이게 거골이라고 하는 뼈예요. 이 거골이라고 하는 뼈인데 이 거골 뒤쪽에 조그맣게 튀어나온 뼈가 있습니다. 이걸 보통 우리가 후방돌기라고 그러거든요. 여기 후방돌기라고 하는 뼈가 있는데 이 뼈가 생각보다 좀 길게 자라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 뼈가 아무래도 조금 작아야 될 뼈가 좀 크다 보니까 그 부분이 자극이 돼서 쉽게 아파올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경우에 있어서 후방 줄근이 나타날 수 있고 후방 충돌 줄근이 나타날 수가 있고 혹은 이제 뭐 축구를 좋아한다 아니면 농구를 많이 한다든지 아니면 무용을 전공하시는 분들 아니면 댄스를 전공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점프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게 빵빵 부딪히다 보면 그러면 이 뒤쪽이 어떻게 돼요? 꽝 부딪히니까 여기 살이 찡긴다든지 뼈에 자꾸 자극이 생김으로 인해 갖고 통증을 유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다 통틀어서 우리가 흔히 후방 충돌 증후군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게 진단을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일단 병원에 딱 오잖아요. 그럼 환자분들한테 뭐 여쭤봐요. 발목 뒤쪽이 아픈데 뭐 어떨 때 아프세요? 하고 여쭤보면 환자분들이 흔히 얘기를 하는 게 발을 이렇게 걸어갈 적에 확 발을 이렇게 내리게 되면 아래쪽으로 굴곡을 하게 되면 발목 통증이 되게 심해진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럼 저희도 환자를 똑같이 유발해봐요. 이제 우리가 후방 충돌 테스트를 하고 이거 확 내려봅니다. 이렇게 내려갖고 환자한테 아픈지 여쭤봐요. 좀 큰 경우에 좀 증상이 있다라고 하죠. 그럼 그러고 나서는 저희가 좀 만져봅니다. 그럼 그 부분을 만져봐서 정말 압통이 있나 확인을 해요. 그럼 만져봤을 적에도 뚜렷이 압통이 있다. 그러면 확실히 이거는 후방 충돌 증후이겠다라고 의심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다양한 다른 이제 추가적인 검사를 해봐야겠죠. 이제 단순 진찰이 아닌 뭐 엑스레이를 찍어볼 수도 있고, 엑스레이 잘 안 보이면 CT 같은 검사를 해갖고 확실하게 그 후방 돌기 부분에 그 발목에 어떤 뼈에 어떤 문제는 없는지, 뭐 석회 같은 건 생기는 건 없는지, 깨진 건 없는지 다 봅니다. 그리고는 이제 소위 또 뼈 이외에 다른 어떤 조직, 특히 우리가 뭐 이렇게 다른 힘줄이라든지 발목 관절의 캡슐, 우리가 뭐 활액막이라고 하는 조직들인데 그 부분에 또 문제가 없는지 보려면 그러면 우리가 초음파 검사라는 걸 해봐야 될 수도 있고, 혹은 이제 심한 경우에서는, 아니면 확실히 진단이 너무 잘 안 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MRI 검사까지 해봐야 되는 경우들도 이렇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진찰과 이제 그 영상의학적 검사를 통해서 이제 발목 후방 충돌 증후라고 진단을 하죠. 생각보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들 모르시는 검사들이 없잖아요. 다 되게 기본적인 검사들로 해서 생각보다 진단이 쉽게 됩니다. 쉽게 되는데 이제 이렇게 오죠. 보통 환자분들이 이런 식으로 왼쪽에 이렇게 춤을 추시는 분들이라든지 이렇게 무용하시는 분들 보면 항상 발을 확 아래로 내리잖아요. 그 의학적 용어로 우리 이걸 족저 굴곡이라고 합니다. 족저라고 하는 게 발바닥을 얘기하는 건데, 발바닥 쪽으로 굴곡한다 해서 족저 굴곡이라고 하는데, 이 족저 굴곡 쭉 이렇게 많이 하시는 분들에 있어서는 이게 쭉 내리다 보면 여기가 찡기니까 이제 통증을 유발한다라고 하는데, 이게 실제 이제 요 사진을 이제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이게 찡기는 걸 사진을 좀 찾아보려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근거가 있어야 돼갖고 이제 논문에서 찾아보니까 이제 뭐 아주 오래된 논문이긴 합니다만, 여기에 보게 되면 뼈 조각 같은 게 보이죠. 뼈 조각이 이게 발을 확 아래로 내리게 되면 위에 이제 경골이라고 하는 제 정강의 뼈랑 여기 뼈, 후방돌기 뼈가 꽝 부딪히는 거죠. 부딪히는데 이게 아프지 않은 쪽에서는 그 뼈 조각이 두드러지지 않고 좀 작게 보일 수도 있는데, 이 빨간색 화살표 칠하면 이 부분 보면 어때요? 뼈가 상당히 크죠. 크면서 이제 그걸 딱 자극하게 딱 보입니다. 딱 봐도. 그래서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후방 충돌 증후이다라고 이제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가 쉽게 얘기를 하는데 생각보다 이게 진단이 제대로 된 경우가 많지가 않아요. 이게 그 한 몇 년 전에 이제 미국에서 나오는 이제 논문인데,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 환자들 발목 뒤쪽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의 한 71%에서는 거의 뭐 3분의 2 이상이죠.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사실 다른 진단이 소위 오진이 된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 오진으로 인해서 실제적으로 후방 충돌 증후군이 진단이 되기까지, 실제 확실히 진단이 되기까지는 약 한 19개월이 걸렸다. 19개월 정도의 딜레이가 있었다. 1년 반 정도는 그냥 엉뚱한 데 치료를 받았던 거예요. 근데 사실 저도 이렇게 지금 이렇게 제가 사실은 발을 전공하는 의사이고 소아정형외과 전공하는 의사다 보니까 다양한 형태의 이런 발목 병변을 봐서 그렇지, 의외로 또 이렇게 전체적으로 정형외과를 이제 아우르는 이제 의사 선생님 입장에서는 또 흔히 보는 게 아니다 보니까, 가장 우리 흔히 뒤꿈치 아프다 그러면 뭐라 그래요? 뭐 족저근막염입니다. 뭐 아킬레스 건염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쪽으로만 초점 맞고 보는 거예요. 근데 의외로 그게 잘 진단이 안 된다라는 거죠. 이게 소위 이제 우리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찾아본 거죠. 이제 정리를 쭉 해보니까 이건 과연 그러면 어떤 의사들한테 초반에 가더라 보니까, 뭐 이제 보통 이제 뒤꿈치 아픈 아이들이 이제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 소아 청소년기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소아과 의사한테 가는 경우도 많고, 뭐 가정의학과 의사한테 가는 경우도 많고, 아니면 단순하게 뭐 우리 통증 클리닉 가는 경우, 소위 이제 적절히 진단해 줄 수 있는 의사 선생님한테 가는 경우가 많지가 않고, 그 진단은 뭘 받았느냐 보면 뭐 그냥 뭐 디컨디션 뱅크 갖고 그냥 발목 자체 상태가 좀 안 좋은 거다라고 얘기를 듣고, 뭐 뉴랄지아 신경의 어떤 병증, 뭐 발목을 뼈었다, 혹은 뭐 그런 제가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아킬레스 건염이라고도 진단이 좀 많이 되고, 하여튼 완전히 엉뚱한 병으로 진단된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좀 내가 발목의 뒤쪽이 좀 아픈데 좀 시간이 좀 흘렀는데도 영 낫지 않는다 싶으면 한번 꼭 제가 강조를 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발을 전공하는 의사 선생님께 꼭 진료를 좀 받아보는 게 중요하지, 발목을 하다가는 이게 사실은 완전히 치료를 적절하게 못 받아갖고 너무 오랫동안 그 방치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오랫동안 방치하면 이제 안 되느냐? 물론 그렇지는 않지만, 뭐 어떤지 병이 오래되면 잘 안 낫거든요.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치료를 하다라면 이게 딱 진단이 되잖아요. 그럼 보통 기본적으로는 환자들한테 이제 쉬라 그러죠. 좀 덜 쓰시라고. 왜냐하면 그 이게 이 병이 발생한 원인이 결국에는 과사용이죠. 뭐 이렇게 점프를 많이 한다, 뭐 이렇게 발을 아래로 내렸다, 이런 행위를 많이 하는 분들한테 생기는 거다 보니까
보통 쉬라고 합니다. 뭐 축구 좀 쉬세요. 아니면 뭐 무용 좀 쉬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약 먹고 뭐 물리치료 좀 하고 좀 봐요. 하죠. 그럼 그게 보통은 한 달 반 정도, 6주 정도 해보라 그럽니다. 이게 교과서적인 원칙이에요. 근데 그렇게 했는데도 정 안 낫는다. 그럼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주사 치료를 해보라 그러죠. 주사도 뭐 요즘에 종류가 되게 많습니다. 무슨 콜라겐 주사, DNA 주사, 뭐 단순 스테로이드 되게 많은데 뭐 다 제 각각의 어떤 그런 그 치료를 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근거는 다 조금씩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어떤 적절한 주사요법을 하면 돼요. 근데 이렇게 주사를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안 낫는다. 그럼 결국에는 결국은 수술밖에 방법은 없는 겁니다. 수술을 이제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수술을 그러면 이제 하는 데 있어서 이제 그럼 치료를 그럼 딱 그 아까 보여드렸던 그 뼈만 딱 어떻게 처리를 하면 되느냐? 근데 꼭 그렇지는 않다라고 해요. 이게 사실 이제 올해 나온 이제 논문 발표인데 이게 미국 이제 그 족부족관절학회에서 이제 나온 발표입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실제 발목 후방 충돌 증후군 환자들에 있어서 이게 뼈만의 문제가 아니다. 야, 이 밑에 발표 논문 주제도 보면 It's not only about the os trigonum, 그죠? trigonum. 이게 뭐냐면 그 삼각골이라고 하는 게 그 뼈 조각을 말하는 건데 후방 돌기의 그 뼈를 얘기하는 건데 이게 이것만의 문제는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가 동반이 같이 되느냐라고 해서 여기서 이제 쭉 보고를 한 걸 보게 되면 보통 이제 FHL이라고 해서 이제 그 약자인데 이제 플렉서 할로시스 롱거스라고 하는 이제 힘줄의 약자입니다. 보통 우리나라 말로는 이제 장무지 굴곡건이라고 그래요. 엄지발가락 마디 끝을 구부러주는 힘줄인데 그 힘줄이 그 바로 그 거골의 후방독이 바로 옆에 지나갑니다. 그래서 그게 단순하게 뼈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장무지 굴곡건의 염증, 장무지 굴곡건염일 수도 있어요. 근데 물론 동반된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 사실 이게 딱 뭐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워요. 근데 어쨌든 만약 치료를 한다 그러면 이거를 다 여러 개를 다 초점 맞춰서 봐야지 단순한 뼈 조각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만 또 있는 게 아니라 이제 other conditions 그죠? 뭐 다른 어떤 이제 뭐 활액막염이라든지 뼈가 자라났다든지 뭐 다른 어떤 뭐 유리체가 있다든지 그런 것도 생각보다 되게 많은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게 단독으로 봤을 적에는 어쨌든 장무지 굴곡건에 염증이 생각보다 상당히 많다. 그게 보통 이제 한 69%, 그러니까 거의 70% 가까이서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의외로 이제 후방 충돌 증후군이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 데 있어서 그게 또 저도 마찬가지예요. 환자분들은 진료를 볼 적에는 외래 진료실에서 설명을 할 적에는 그 뼈에 초점을 맞춰서 설명을 하는데 실제 그거는 이제 환자분들 이해가 쉽기 때문에 아까 전에 엑스레이 보여드린 것처럼 꽝 하고 찡기니까 여기 부분에 어떤 뭔가 뼈가 탈이 나고 제가 깨지거나 뭐 염증이 생긴다 말을 하지만 그게 단순 뼈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주위에 다양한 조직들을 같이 염두에 두고 그걸 같이 치료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의외로 만약에 오늘도 이거 보시고 계신 분들 중에 내가 발목 후방 충돌증을 진단을 받고 뭐 수술까지 했는데 아직도 계속 아프다 싶으면 혹시나 이게 뼈 조각 이외에 다른 문제가 간과된 건 없는지 꼭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한번 진료를 받아보는 것을 꼭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럼 이제 제가 한번 실제 케이스를 하나 이제 보여드릴게요. 이게 제가 이제 몇 달 전에 실제 수술한 케이스인데 여자 이제 17세 여자 이제 학생입니다. 무용을 전공하는 학생이고 이제 오른쪽 발목이 아파서 왔어요. 그게 오른쪽하고 왼쪽이 제가 다 엑스에 띄어놨는데 왼쪽이 정상 발목이에요. 왼쪽에 보게 되면 이 부분이 이제 고골이라고 하는 뼈거든요. 이 고골의 후방 돌기인데 이 부분이 뭐 이렇게 딱 정상적으로 딱 보여요. 물론 자세히 보면 뒤쪽에 조그마한 어떤 유리체 같은 게 뭐 하나 보이긴 한데 어쨌든 이게 일반적인 정상 소견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오른쪽 같은 경우에서는 이 똑같은 이 거골의 후방 돌기, 이 뼈가 어떻게 뭔가 뼈 조각으로 딱 나 있죠. 이게 골절이 됐던 걸 수도 있고 아니면 태어나기를 이렇게 떨어진 형태로 나올 수가 있긴 한데 어찌됐든 이게 떨어져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계속 아프다라고 해요. 무용을 하다 보니까 점프도 많이 하고 하면서 그 부분에 통증을 유발하고 실제 제가 이제 눌러서 보니까 이게 앞통이 뚜렷하게 있는 겁니다. 뚜렷하게 있었던 거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검사를 이제 조금 더 자세히 보게 되면 이게 CT라고 하는 검사예요. 이제 엑스레이하고 다른 건 뭐냐면 CT는 겹치는 뼈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보고자 하는 뼈를 정확하게 그 초점을 맞춰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어때요? 여기에 뼈 조각이 딱 뚜렷이 보이죠. 뼈가 딱 떨어져 있고 뭔가 모양을 봐도 여기가 딱 이렇게 있었어야 될 게 딱 꺼진 걸 보게 되면 이게 일종의 떨어져 나갔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골절이 아니었을 수도 있긴 한데 이게 아주 가까이 붙어 있다가 무슨 과학의 사용으로 인해서 이게 떨어져 나가는 어떤 뭐 섬유유합이라 그래갖고는 이게 뭐 살로 붙어 있었던 간에
혹은 뼈로 원래 하나였던 간에 뭐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뚝 떨어진 안을 확실히 딱 진단할 수가 있는 거죠. 딱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이제 보이는데 그러면 이제 MRI 찍잖아요. 그럼 MRI 찍으면 이제 보이는 게 뭐냐면 아까 전에 엑스레이 CT는 다 뼈만 보였잖아요. 근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뼈만의 문제가 아닌 경우도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MRI를 보게 되면 이제 사실 뼈 자체는 아까 전에 앞서 다시 슬라이드 앞에 가볼게요. 슬라이드 뼈는 아주 깔끔하게 보려면 이게 CT가 가장 정확해요. 그런데 반면에 MRI 같은 경우는 뼈에 대해서는 뚜렷하지 않을 수가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그 경계나 모양에 있어서 뚜렷하지 않지만 그 주위에 이렇게 하얗게 보이는 게 뭐냐면 염증이에요. 이제 소위 이제 하얗게 액체가 차 있는 겁니다. 이제 물이 차 있는 부어 있는 거죠. 주위에 부어 있으면서 이걸 이제 딱 한 컷 더 옆으로 가서 보게 되니까 요 검은 게 뭐냐면 그 장무지 골격근이라고 하는 그 힘줄입니다. 엄지발가락 골 힘줄인데 힘줄이 검게 보여야 되는데 여기 뭐 지저분해 보이잖아요. 이제 여기에 염증이 같이 동반된 거죠. 그래서 환자분한테 엄지발가락을 구부려 보세요라고 해서 거기에 힘을 쫙 주게끔 해보면 의외로 그렇게 하니까 발목 뒤쪽이 아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즉 이게 단순하게 이제 그 뼈 조각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제 힘줄의 문제까지 있다는 걸 알게 됐던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걸 MRI를 이렇게 단면으로 또 잘라서 봤어요. 좀 이해가 좀 쉽게끔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게 발목 뒤쪽이 아킬레스건 발목 뒤쪽이고 위에 쪽이 발목 앞쪽이에요. 그럼 이게 거골이라고 하는 발목뼈고 여기 왼쪽 여기 바깥쪽 복숭아뼈입니다. 이게 발목 뒤쪽인데 이게 원래 하얀 게 없어야 돼. 이게 다 염증이거든요. 하얗게 보면 염증이고 이게 그 제 빨간색 해놓은 게 그 삼각골, 소위 약간 떨어져 뼈 조각인 겁니다. 그리고 이 초록색 화살표, 이 검은 부분, 요 부분이 이제 장부지 골격근. 그러니까 엄청 옆에 딱 잘 붙어 있죠. 그러니까 이게 딱 봐도 어떻게 보면 상식적인 거일 수도 있어요. 이게 뼈 조각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같이 있을 수 있을 만한 게 너무나 위치가 가까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하나가 문제가 생겼으면 그 옆에 작아져서 옆에가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혹은 병이 이게 결국에는 하나만 있다 하더라도 이게 어디서 탈이 난 건지 확실히 감별이 안 된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일단 그래서 이렇게 진단이 되면 이거는 짬뽕으로 다 치료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만 해보고 또 지켜보고 또 수술 2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찌됐든 여기에 맞춰서 치료를 하게끔 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은 이걸 무슨 째고 하는 게 아니라 내시경으로 해요. 내시경으로 해갖고 이런 뭐 카메라가 하나 들어가고 뭐 기계가 들어가므로 인해서 그 뼈 쪽도 청소를 하고 그 나머지 어떤 힘줄도 다 청소를 이렇게 하게끔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게끔 하는데 이게 실제 사진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기 카메라 들어가서 보게 되면 요 빨간 화살표 요 부분 있잖아요. 요게 그 뼈 조각인 겁니다. 뼈 조각인 거고 그 뒤쪽에 보게 되면 그 엄지 발가락을 구부러주는 힘줄이 이렇게 다 보여요. 그래서 요게 이제 확인이 되고 나서는 이제 요거를 제거를 해야 되는데 이게 무슨 움직이고 돌아다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걸 다 이제 보면 당겨보면 다른 살 같은 게 붙어 있잖아요. 이게 왼쪽에 여기 사진 보게 되면 그래서 요게 어쨌든 간에 살 같은 거 다 뜯어내고 나서 요 뼈 조각을 제거를 합니다. 그럼 뼈 조각 제거를 하고 나서 보니까 이 뒤에 요게 이제 반짝반짝거리는 게 정상 힘줄인데 이거를 뼈 쪽을 떼고 나서 보니까 그 힘줄 부분이 어때요? 뭔가 되게 지저분해 보여요. 되게 지저분해. 이게 다 염증이 동반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이제 디브라이더라고 변연 절제 기계로 해갖고 우리 세이버라고 얘기하는데 면도기처럼 얘기하는데 이걸 깎아버립니다. 다 깎아냅니다. 그럼 이제 다 깎아내버리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힘줄이 조금씩 노출이 되기 시작해요. 힘줄이 노출 쫙 되게끔 해갖고 그게 염증 청소를 다 하는 거죠. 이 기계 같은 걸로 계속 이걸 청소를 합니다. 이거 청소를 다 하고 나서 이제 저희 병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서 끝을 내지 않고요. 이게 아무래도 이제 그런 만성 질환이거든요. 대부분 다 급성 손상을 보시는 분들은 거의 없어요. 만성 손상이기 때문에 이게 다시 재생이 되게끔 해줘야 되는데 요즘에 이제 사실은 어떤 그런 만성 질환 그 병증에 있어서의 어떤 치료에 가장 핫한 게 이제 줄기세포거든요. 그래서 보통 골반에서 이제 그런 이제 줄기세포를 채취해 갖고 이제 청소를 다 하고 나서 이 부분에 이제 빨간색으로 이렇게 된 줄기세포를 뿌려주고 나옵니다. 그렇게 해줌으로 인해서 이제 다시 염증이 생겨 있는 이 조직들이 다시 재생이 잘 되게끔, 즉 정상 가까이 되게끔 만드는 게 이제 수술의 목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술을 이제 전후를 보게 되면 수술 전에 이렇게 보이던 뼈 조각이 이렇게 CT에서 보면 뼈 조각이 깨끗이 보이는 거다 보니까 뼈 조각이 수술하고 나니까 어때요? 텅 비어 보이죠. 뭔가 깔끔해 보입니다. 이제 훨씬 더 이제 깔끔하게끔 이제 제거를 한 거죠. 이게 후방 충돌 증후의 치료에 있어서 이렇게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이런 삼각골 제거 수술이라고 하는 건데 이것을 따로 피부 절개가 아닌 내시경만으로도 충분히 이렇게 제거를 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MRI를 이제 찍어서 다시 봐요. 그러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일단 뼈 조각을 제거해서 이게 수술 전이 왼쪽이고 수술 후가 오른쪽인데 수술 전에 보이던 뼈 조각이 어때요? 사라졌죠. 깨끗해졌고
그리고 여기 지저분해 보이는 검은 거 주위에 뭐 회색처럼 이렇게 보였던 이런 염증 조직이 많이 있던 그 이제 장무지 굴곡근 힘줄이 이렇게 아주 깔끔하게 보이죠. 이렇게 수술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수술이고 수술할 적에 크게 제거 뭐 피부 절개를 하는 게 아니라 보통 구멍 한 2개, 3개 정도를 이용해갖고 이렇게 다 끝을 내요. 아무래도 이제 내시경으로 다 하는 거다 보니까 회복도 상당히 빠릅니다. 회복도 상당히 빠른데 근데 보통은 근데 이 후방충돌 증후군이라고 하는 게 보통 일반인들한테는 흔히 생기지 않아요. 좀 활동에 대한 요구도가 보통 많으신 분들한테 많이 생깁니다. 뭐 조기 축구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뭐 클라이밍 하시는 분들, 뭐 농구를 되게 즐겨서 하시는 분들, 아니면 그거 이제 전공한 소위 운동을 전공하시는 분들, 아니면 이제 무용 이제 그런 댄스 요즘에 워낙에 댄스 쪽으로도 많이 하시다 보니까 그런 다양한 어떤 어쨌든 몸을 많이 쓰시는 그런 활동에 대한 요구도가 많으신 분들한테 대부분 생기는데 이런 분들한테 이것만 딱 깎아서 끝내자 하면 생각보다 회복이 되게 더디고 안 쓰고 하다 보면 이게 또 다 굳어버려요. 유착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또 재활이 되게 중요해요. 재활이 보통 중요해갖고 보통 이제 수술하고 나면 보통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냐 하면 보통 첫 한 1, 2주 정도까지는 이제 그냥 살살 걸으면서 이제 그냥 일상생활 정도만 하고 기본 물리치료 정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보통 한 2, 3주 지나서부터는 점점 이제 움직이는 것을 이제 시작해 가면서 이제 근육 하나하나의 어떤 그런 이제 내인 근육이라고 해갖고 작은 근육도 시작해서 또 큰 근육까지 해서 그 근육도 이제 발달을 다 시키게끔 하는 거죠. 그렇게 하고 보통 한 달이 넘어가면서부터는 점점 이제 어떤 밸런스 능력을 좀 키워가게끔 하고 그리고 대략 한 이제 한 달 열을 넘어가고 그때부터는 좀 전반적으로 좀 이제 강화시킨 쪽으로 가죠. 이제 근육 강화 쪽으로 가게끔 하는 거고 보통은 이제 그런 가벼운 이제 춤 동작 정도까지를 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보통 한 6주차 부터 시작하게끔 이제 보통 이제 하는 거고 실제적으로 좀 적극적인 어떤 스포츠 활동을 다 이제 할 때까지 보려고 하면 일단 12주, 즉 한 2달 반에서 3달 정도 걸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게 단순하게 이게 뭐 이렇게 수술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다양한 재활 치료를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대략 한 2달 반 내지 3달 안에 다시 원상 복귀를 시켜줄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수술로 끝나는 것만은 꼭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 보던 케이스 환자를 이렇게 보게 되면 한 6주차에 보면 저희 병 같은 경우는 이제 무중력 트레드밀이라 그래갖고 몸을 저희가 원하는 만큼은 체중의 뭐 50% 띄운다든지 60% 띄운다든지 조절하는 그런 이제 그런 장비가 있는데 그것을 이용해 함으로 인해서 거기서 이제 재활을 시키는 거죠. 재활해가면서 원래 하던 동작을 가볍게 해가면서 이제 그런 기능적으로 몸에서 그 까먹지 않게 하는 그런 기능도 있고 동시에 그런 유착된 것도 이제 최소화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해줌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말씀드렸던 이제 12주, 3달 넘어갈 쯤 했을 적에 이제 원상 복귀가 되게끔 하는 게 우리의 목표고 한데 그래서 이제 대략 한 7주, 8주 넘어가면서 보면 똑같은 환자분들 이렇게 좋아지는 걸 이제 볼 수가 있다. 이거 동영상이 이상하게 나오네요. 어쨌든 이런 게 생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지금 결론인데요. 이제 우리가 발목에 이제 뒤쪽이 아프다라고 하면 우리 흔히들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이제 아킬레스 건염인데 아킬레스 건염 환자 상당히 많지만 의외로 발목의 후방 충돌 증후군도 꼭 염두에 둬야 된다. 그래서 내가 아킬레스 건염이라고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는데 뭔가 좀 낫지 않다 싶으면 그 치료해 주시는 의사 선생님께 혹시나 제가 후방 충돌 증후군 가능성은 없을까요? 꼭 한번 여쭤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무용을 전공하다든지 뭐 댄스 혹은 어떤 그 운동을 전공하시는 그런 분들한테서는 더더욱이나 물론 아킬레스 건염뿐만 아니라 후방 충돌 증후군도 잘 생길 수 있으니까 더더욱 좀 세심하게 좀 진찰해서 정확한 진단을 받아야지 잘못하다가는 엉뚱한 부위를 치료를 받다가 그게 치료 기간이 더 더뎌져서 어떻게 보면 더 큰 치료, 뭐 수술까지 받아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으니까 꼭 좀 문제가 있다 싶으면 꼭 한번 이제 그런 발을 전공하는 의사 선생님 내지 소아정형외과 선생님 꼭 진료를 받아보시는 거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게 만약 후방 충돌 증후군이라고 진단이 되었다라고 하더라도 이게 단순하게 어떤 삼각고글이라고 하는 그 발의 뼈만의 문제가 아니라 주위에 다른 어떤 이제 염증 조직 힘줄 특히 장무지 굴곡근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힘줄의 어떤 문제가 동반되어 있을 수 있으니까 치료를 받는 데 있어서 만약에 의사 선생님께서 무슨 뼈 조금만 제거를 한다라고 하면
혹시나 다른 어떤 연부 조직의 문제가 같이 동반되어 있지는 않은지, 그것도 같이 치료해야 되는 건 아닌지 꼭 같이 꼭 이야기를 해가면서 어떻게 보면 가장 적절한 시기에 진단을 받고 치료받을 수 있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앞서 여기까지 제가 이제 했고요. 오늘도 조금 이제 좀 이런저런 질문을 좀 주셨는데 한번 좀 보제 제가 질문에 대해서 한번 좀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자, 이제 순위파님께서 이제 하나 질문을 좀 주셨어요. 발바닥 뒤쪽 둥근 부분이 아파서 딛기가 힘들어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하는데, 발바닥 뒤쪽 둥근 부분이라고 하면 뒤꿈치 발바닥 여기를 이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는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제일 많이들 이제 말씀하시는 게 우리가 족저근막염 얘기를 보통 많이 합니다. 여기 아프다 하면. 근데 여기가 사실은 족저근막염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 또 족저근막에 혹이 생기는 경우들이 있어요. 족저근막 섬유종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혹도 있을 수가 있고, 이 발바닥에 또 신경도 많이 지나가거든요. 특히 이제 박스터 신경이라 갖고 발바닥의 뒤꿈치 동그란 부분을 이렇게 가로지르는 신경이 있어요. 박스터 신경병증이라는 것도 있을 수가 있고, 이외에도 또 생각보다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특히 조금 중년이 넘어가셨다든지 아니면 좀 유난히 좀 많이 마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발바닥 지방층 자체가 되게 얇아져 있어갖고 이게 조금만 걸어도 여기가 닿으니까 아픈 겁니다. 뼈하고 바로 그냥 바닥에 닿아버리게 아픈 거죠. 그래서 그런 지방 패드 증후군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는 결국 일단 진단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엑스레이랑 진찰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초음파 같은 거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이제 쉽게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뒤꿈치가 좀 아프다라고 하나 싶으면 한번, 제가 볼 때 만약 여성분이라고 하면 족저근막을 먼저 생각해 보고요. 그거 아니라면 의외로 지방 패드 증후군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감별을 받아보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발목 관절염으로 수술을 했는데 수술한 뒤부터 무릎 관절과 종골 뒤꿈치가 많이 아파서 너무 힘들어요. 치료가 되나요? 하는데 그 발목 관절염 때문에 이제 절골수를 했다 그랬잖아요. 그럼 일단 절골을 했으니까 절골을 한 것 자체 때문에 통증이 꽤 갈 수가 있습니다. 보통 오래 가진 않지만 몇 달을 갈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게 절골수라고 하면 이렇게 못을 박을 거 아니에요. 금속 나사목 같은 걸 박는데 그 못이 자극돼서 아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못 때문에 계속 아프다 싶으면 결국에는 금속을 제거를 해야겠죠. 그다음에 이제 무릎까지 아프다 말씀하셨는데 그게 뭐냐면 이게 단순하게 뭐 인공관절이나 발목 고정술을 한 게 아니라 이제 종골절골술을 했다는 거는 뭐냐면 어떤 그 뒤꿈치뼈의 축을 다르게끔 한 건데, 축을 달리 하게끔 해버리게 되면 다리 전체 축이 좀 달라져요. 그렇게 되면 어떤 무릎 쪽에서의 어떤 축의 변화도 발생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그 축 변화 때문에 아픈 걸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게 축이 변화가 됨으로 인해서 평소 때 쓰던 근육이 아닌 다른 근육들의 어떤 또 쓰임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게 아직 적응이 안 돼서 또 무릎까지 아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다른 부위가까지 아프다라고 하면 한번 이제 그 수술한 병원에 가서 혹시나 어떤 무릎 쪽에 어떤 축의 변화는 없는지, 혹은 아니면 그게 이상이 없다면 어떤 제가 좀 재활이 필요한 건 아닌지, 재활감으로 인해서 안 쓰던 근육을 조금 다시 강화를 하는 방법은 없는지, 그래서 한번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초코초코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 후방 충돌 증후군이 아킬레스 건염하고 다른 건가요? 예, 앞서 말씀드린 완전히 다른 거죠. 아킬레스 건이라고 하는 거는 종아리 근육이 쭉 해서 발목으로 내려오게 되면서 그게 근육이 힘줄을 바뀝니다. 힘줄을 바뀌어서 그게 이제 뒤꿈치뼈에 와서 다 붙거든요. 그래서 아킬레스 건염이다라고 하면 보통 환자분들 증상이 발목 뒤쪽이 아픈데 그 뒤쪽에 겉쪽이 아파요. 반면에 후방 충돌 증후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이제 이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이 아프다라고 하면 보통 깊은 속 쪽이 발목 뒤쪽인데 속이가 아프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다른 조직이다라고 이제 아시면 될 것 같아요. 다른 병이다라고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는 우리 윤희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 발바닥과 뒤꿈치가 동시에 아픈 경우도 후방 충돌 증후군일 수 있나요? 라고 하는데, 물론요, 가능하죠. 그게 왜 그게 가능하냐면, 사실은 그거죠. 이제 그 병이 동시에 있는 그런 경우에서 가능하죠. 근데 보통은 하지만 후방 충돌 증후군 자체가 발바닥 쪽을 통증 유발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진 않아요.
보통 발바닥에 통증이 있다라 하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거는 이제 아킬레스건의 부착부 건염, 아킬레스건이 뼈에 부착하는 자리에 염증 생기면서 그게 또 쭉 아래로 내려가면 족저근막이랑 다 연결돼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이런 경우에서는 후방충돌 증후보다는 아킬레스건의 부착부 건염, 족저근막염을 먼저 생각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후방충돌 증후군이 동반되어 있으면서 다른 발바닥에 어떤 병변이 있다라고 하면 그런 경우는 동시에 나타날 수가 있겠죠. 의외로 적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감별을 받아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최연님께서 질문을 주신 게 남편이 어제 계단을 내려오다가 푹 꺼진 바닥을 밟았는데 오른발을 접질렀어요. 그때는 약간 아팠는데 밤에 자면서 많이 끙끙 아파서 얼음찜질도 하고 지금은 걷지도 못하고 복숭아뼈 뒤쪽 꺼진 데가 그쪽이 뼈는 상한데 왜 이렇게 아플까요? 하는데 복숭아뼈 뒤쪽이라고 하면 이제 복숭아뼈가 두 개가 있죠. 우리 바깥쪽 복숭아뼈가 있고 이제 안쪽 복숭아뼈가 있습니다. 근데 그 복숭아뼈 뒤쪽에는 다 뭐가 지나가냐면 힘줄이 지나가요. 이 바깥쪽 복숭아뼈 뒤쪽에는 우리 비골건이라고 하는 힘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뭔가 탈이 났을 수가 있어요. 힘줄이 손상됐거나 뭐 파열됐거나 뭐 아니면 뭐 탈거가 됐던 걸 수도 있고 똑같이 안쪽 복숭아뼈 뒤쪽에도 우리 후경골곤이라고 하는 힘줄이 있고 또 발가락, 엄지를 제외한 나머지 발가락을 구부러주는 장족지 굴곡건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 부분들에 탈이 났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보통은 발목을 이제 헛디디면서 보통 다쳤다 하면 대부분 다 바깥쪽 복숭아뼈 뒤쪽에 비골건 손상이 훨씬 더 많은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그 힘줄의 손상이라고 하는 거는 인대의 손상이랑 좀 달라고요. 생각보다 치료가 잘 안 돼요. 힘줄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하얀 조직이거든요. 하얗다는 건 뭐냐면 피가 잘 안 통하는 조직인데 뭔가 이제 잘 아물려고 하면 혈액순환이 잘 돼야지 아무는데 이게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조직이 한번 다치고 나면 상당히 더딥니다. 반면에 인대 같은 경우는 이제 얇은 또 혈액순환이 잘 되는 조직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인대 같은 경우는 한번 손상이 돼도 뭐 우리가 발목 삐끗했다라고 해서 인대 파 있지만 그렇다고 뭐 다 수술하거나 뭐 전문적인 치료 받을 필요가 있는 건 아닙니다. 보통 우리가 다 살면서 발목 삐끗삐끗 하잖아요. 그렇지만 힘줄 손상이 있다라고 하면 생각보다 시간이 좀 많이 걸릴 수 있다. 그래서 만약에 시간이 좀 며칠 지났는데도 보고 안 난다 싶으면 한번 발을 전문으로 하는 의사 선생님께 한번 진료를 받아보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테니스를 쳐서 그런가요? 뒤꿈치가 아파요. 살짝 튀어나온 것 같은데 걸적거리는 수준이에요. 그리고 옆 엄지발가락이 튀어나와서 앞뒤가 다 그러는데 어떤 치료를 받아야 할까요? 그런데 보통 이제 뒤꿈치가 아프고 이제 테니스를 좋아하시는 분들 보통 거의 다 제가 볼 때는 우선은 뒤꿈치 자체가 아프다면 거의 다 이제 아킬레스 건염이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킬레스 건염이 맞고요. 보통 이제 아킬레스 건염이 있으신 분들이 보통 또 아킬레스 건의 신축성이 좀 떨어져요. 즉 고무줄이 말랑말랑한 고무줄이어야 되는데 이게 약간 딱딱한 고무줄이 됐다고 하긴 합니다. 그럼 그런 신축성이 떨어져 버리게 되면 또 어떤 상황이 생기냐면 발이 약간 위로 잘 안 올라갑니다. 소위 이제 우리의 그런 소위 가동 범위가 좀 줄어들게 돼요. 발목이 많이 안 올라가요. 많이 안 올라간다면 거꾸로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올라가는 힘이 약하기 때문에 내려가는 게 더 상대적으로 세지는 겁니다. 그럼 내려가는 게 세지게 되면 어떻게 되면 앞꿈치를 세게 내딛게 되기 때문에 엄지발가락 주위 우리가 흔히 보면 무지의 반증이 생긴다든지 다양한 이 엄지 앞꿈치 쪽이 탈이 잘 납니다. 그래서 그런 앞꿈치에 통증이 동반됐다면 이게 사실 단순하게 어떤 무지혈증 때문일 수도 있고 오늘 발바닥 아래쪽에 여기 종자골이라고 하는 뼈가 있는데 이 종자골의 염증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 관절 연골 자체도 탈이 생긴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만약에 이제 이런저런 치료를 받아보고도 안 난다 싶으면 우선은 한번 진료를 한번 받아보는 게 되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당장에 좀 좋아졌다 싶으면 평소 운동을 하기 전에 준비 운동을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준비 운동은 뭐냐면 결국엔 종아리 스트레칭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합니다. 종아리 스트레칭을 좀 열심히 하게 되면 그러면 그만큼 이제 이게 뒤꿈치가 말랑말랑해지게 되니까 발목이 올라갈 수 있는 가동 범위가 훨씬 더 이제 수월해지는 거죠. 그게 좀 나아지게 되면 아무래도 앞꿈치를 확 세게 내디디면서 걷거나 이제 뛰질 않으니까 아무래도 그 엄지 쪽의 증상, 앞꿈치 증상도 훨씬 더 좋아지지 않을까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유리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 족저근막염이라고 체중교파를 했는데 통증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렇죠. 보통 이제 또 통증이 있다라고 해서 병이 있다고 얘기는 하기는 그렇지만 어쨌든 우선은 이제 족저근막염이라고 하는 거는 딱 발바닥 뒤꿈치가 아픈 거고, 발바닥 뒤꿈치 아픈 거고, 족저근막염의 일반적인 특징은 뭐냐면 이게 염증으로 인해서 신축성이 떨어져서 아프다 보니까 아침에 첫발 디딜 때부터 아프다 그럽니다. 아침에 첫발 디딜 때 아프다가
좀 걷다 보면 풀린다 얘기를 해요. 혹은 이래 오래 앉아 있다가 차에 오래 앉아 있다든지 책상에 오래 앉아 있다가 갑자기 설 때 아팠다가 또 걷다 보면 좀 풀린다 얘기를 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앉아 있거나 누워 있을 때 발이 쳐져 있잖아요. 발이 쳐져 있는데 그러면서 여기가 다 굳어버린 거죠. 그러다가 갑자기 딱 내디디려고 하면 확 당겨져 오니까 아픈 거죠. 그러다가 또 걷다 보면 어떻게 돼요? 다시 이렇게 풀려버려. 스트레칭 효과로 인해서 풀리다 보니까 또 좋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족저근막염이라고 딱 진단을 할 것 같으면 우선은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이거는 보통 아침 첫발 딜 때 아프다든지 오래 앉아있다 설 때 갑자기 아프다 표현하고 그러면서 걷다 보면 다시 풀리는 게 보통 족저근막염이고요. 만약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계속 내내 아프다 혹은 많이 걷고 나서 아프다라고 싶으면 족저근막염이 아닐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감별하려면 이도 마찬가지로 발을 전공하는 의사님께 한번 찾아가서 확실하게 한번 감별을 받아보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발목 후방 충돌 증후는 수술은 나이 제한이 있나요? 네. 나이 제한은 특별하게 없는데요. 보통 이제 나이 드신 분들보다는 어린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요. 아무래도 어린 사람들이 이제 활동에 대한 요구도 많겠죠. 그래서 제 환자들은 거의 다 보게 되면 한 중고등학생부터 해서 한 30대 중반 그쯤인 것 같아요. 대부분 환자들은 중고등학교, 대학교 그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 이후로는 아무래도 많이 쓴다 하더라도 그 부분이 약간 아무래도 좀 마모가 되면 하면서 좀 적응이 되고 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종골절골수 후에 그 나사모 부위가 불편해서 1년 뒤 제거 수술을 했는데 그러고 나서부터도 조금 더 튀어나와서 손을 만질 때랑 그게 신고 다닐 때 불편하다 하는데 그 부분도 가능한가요? 안 아프면 참고 살겠는데 너무 아프다 싶으면 그 나사못을 제거하고 나서 아프다라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이제 그 부분이 아무래도 이제 좀 일단 저는 그런 경우에서 우선 체외 충격파 같은 걸 해보라 하고요. 그래갖고도 안 나오면 이제 그 부분에 어떤 뭐 다른 원인이 없나 일단 한번 MRI 검사 좀 찍어봐야겠죠. 찍어봄으로 인해서 그분의 어떤 염증은 없는지 아킬레스건은 좀 괜찮은지 확인해서 거기에 맞춰서 치료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미나킴님께서 질문 주신 거는 인대 파열 후 관리에도 체외 충격파가 도움이 되나요? 4-5번 정도 받고 있는데 전혀 효과를 못 보고 있는 것 같아서요. 아, 효과 좋죠. 체외 충격파라고 하는 거는 어떤 효과를 기대하는 거냐면 보통 다들 받아보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느낄 때는 되게 아픕니다. 근데 왜 아프냐면 일부러 손상을 주는 거예요. 그 소위 어떤 충격파, 파동으로 인해서 그 병이 있는 부분에 자극을 줘서 미세 손상을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꼭 환자분들한테 얘기할 적에는 미세 손상을 줌으로 인해서 이제 아주 눈에 안 보이는 아주 작은 양의 피가 나오게끔 한다 그래요. 그러면 그 피로 인해서 그게 소위 그 피에는 우리 몸을 치유를 해주는 성분이 다 들어있거든요. 그리고 성장제가 다 있기 때문에 그게 결국에는 병을 치료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체외 충격파 자체가 치료해준다라기보다는 그 미세 손상이 생김으로 인해서 그 급성으로 생기는 미세 손상이 결국에는 우리 몸에 어떤 좋은 치유인자들이 그 병변으로 모이게끔 해갖고 치료를 해주게끔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대 손상이 있다라고 하면 당연히 이제 그런 체외 충격파가 효과가 있을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게 이제 몇 달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통증이 있고 발목에 어떤 그런 불안정증이 계속 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한번 수술을 생각해 봐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제가 볼 때는 4-5번 맞은 거다 하면 한 최소한에 한번 10번, 한 15번까지 조금 더 맞아보세요. 맞아보시고 다시 한번 진료를 받아보는 게 어떨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활동을 많이 하는 사람들, 몸을 쓰면 쓸수록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해 주는데, 이제, 그쵸. 아무래도 활동을 많이 안 하면 과사용이 생기지가 않으니까 이런 후방 충돌증후군 같은 병은 잘 생기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질문을 누가 주셨는데요. 발가락 바로 아랫부분, 발바닥에 큰 티눈이 있어서 디딜 때마다 아파서 저도 모르게 발바닥 뒤쪽에 힘을 주고 걷습니다. 그랬더니 아침마다 자고 일어나면 발바닥 뒤꿈치와 아킬레스건 쪽이 아파서 발을 디딜 때마다 통증이 심했습니다. 한두 시간 지나면 통증이 완화되고요. 반복되면 치료를 받아야 할까요? 물론이죠. 일단은 이거는 이제 첫 발딜 때 아프다라고 하는 거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염증이 있는 거예요. 우리 조직이라고 하는 거는 하여튼 말랑말랑해야 되는데 이제 자고 일어났을 때 첫 발딜 때 아프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잘 적에는 어떻게 해요? 똑바로 자도 발은 쳐져 있고 엎드려 자도 발은 쳐져 있습니다. 그럼 이 뒤꿈치 주위가 발바닥이 됐던 발목 위쪽이 됐던 이게 다 굳어 있는 거죠. 굳어 있다가 딱 걸으려고 하면 확 당겨지니까 아픈 거거든요. 그러다 걷다 보면 다시 스트레칭이 되게끔 하는 건데 이게 계속 반복이 된다라고 하면 여기에 분명히 염증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평소 때 스트레칭이에요.
스트레칭을 열심히 해야지만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러면 이제 일단은 그러면 스트레칭 언제 하는 게 좋냐? 보통 아침에 첫 빠질 때 보통 많이 아프고 한 거니까 그럼 자기 전에 일단 스트레칭 좀 합니다. 자기 전에 충분히 스트레칭을 하고 말랑말랑하게 만들고 자는 거고, 아침에 눈 뜨자마자도 마찬가지. 아침에 눈 뜨자마자도 디디기 전에 우선 스트레칭을 좀 해야죠. 풀어주는 거죠. 풀어주고 나서 걷게끔 하면 아마 훨씬 더 증상이 낫지 않을까 싶고요. 만약 그렇게 해도 안 낫는다. 그러면 좀 이제 뭐 체충격파라든지 조금 전문적인 치료를 받아보는 게 좋을 것 같고, 이제 티눈이 있다라고 하는데 앞꿈치 티눈이 왜 생겼느냐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근데 보통 앞꿈치 티눈이 생기는 원인은 거의 다 이제 압력 때문에 생기는 거거든요. 발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겨야 될 게 이렇게 좀 약간 발등이 높아진다든지 그렇게 되면 그 특정 부위가 더 압력이 높아짐으로 해서 그 티눈이 생기는 건데, 이런 티눈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피부과 가서 무슨 좋은 치료를 받는다 하더라도 안 나요. 그래서 대부분 다 발바닥 쪽에 티눈이다 싶으면 피부과 선생님들이 보통 저희 병을 많이 보내죠. 그래서 여기 해결하라고. 해결하는 거는 결국 뭐냐면 그 티눈 생긴 부분에 압력을 줄여주는 겁니다. 깎아낸다고 해도 또 생기거든요. 그러면 결국에 그 압력 분포를 줄여주려고 하면 깔창을 맞춰갖고는 쉽게끔 해서 앞꿈치로 가는 체중을 분산시켜준다든지, 혹은 뼈 일부를 좀 조절해줌으로 인해 갖고 그쪽에 압력이 좀 덜 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우선 한번 스트레칭 좀 해보시고요. 만약에 이렇게 해서도 영 아니다 싶으면 한번 또 병원 한번 내원하셔서 한번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다른 질문이 또 누가 주셨는데, 부주상골 통증이 너무 심한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부주상골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보통 이제 부골이죠. 액세서리 뼈입니다. 그 보통 부주상골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보통 우리가 이렇게 발이 있으면 요 뼈가 우리가 주상골이라고 하는 뼈예요. 주상골이라는 뼈고, 이 주상골 옆에 뼈가 하나 더 있는 걸 우리가 흔히 이제 부주상골, 용어로 액세서리 내비큘라라 그러는데, 이 부주상골이 보통은 이제 전 세계 인구로 따지게 되면 이제 소위 그 빈도가 실제 그 갖고 있는 사람들이 뭐 한 10% 정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나라 사람하고 일본 이 극동아시아 쪽 사람들은 상당히 그 빈도가 높아서 우리나라는 거의 한 40% 가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명 중에 4명은 있는 거죠. 생각보다 많아요. 그렇지만 그럼 10명 중에 4명이나 있는데 그 우리나라 인구의 거의 40%가 있는 건데, 그럼 그 사람들이 다 치료가 필요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 다 증상이 없어요. 대부분 다 증상이 없는데, 이제 좀 만성적인 통증을 유발하는 경우가 이제 두 가지 경우인데, 하나는 뭐냐면 이 부주상골 죄송합니다. 이 부주상골이라고 하는 게, 이게 원래 주상골 옆에 딱 섬유로 어떤 그런 섬유성 조직이 딱 붙어 있거든요. 제가 연골결합돼 있다 얘기하는데, 그게 뭐 우리가 발목 삐끗한다든지 그러면 그게 떨어져 버릴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 원래 주상골과 이 부주상골이 서로 이제 딱 붙어 있을 때 이렇게 떨어져 버리다 보니까 흔들거림 때문에 통증이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아플 수가 있는 거.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평발이 이제 있는 경우입니다. 이 평발이 있게 되면, 일단은 유연성 평발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디디지 않을 때는 아치가 있다가 디딜 때 아치가 무너지는 걸 우리가 유연성 평발이라고 하는데, 이게 자꾸 유연성 평발 때 발이 자꾸 움직이게 되면 이 주상골 부분이 어떻게 자꾸 흔들거림이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부주상골 부분이 아픈 겁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평발이 있게 되면 단순하게 아치가 무너지는 게 아니라 뒤에서 보게 되면 아치가 무너지면서 뒤꿈치가 약간 이렇게 틀어져요. 후족부가 외반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돼버리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 부주상골 부분이 더 이렇게 당겨져요. 당겨지다 보니까 이게 계속 아픈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어떤 연골결합부 떨어지는 형태가 됐다든지, 아니면 평발이 동반됨으로 인해서 이 부분이 자꾸 이제 움직임이 많아져 버리게 되면, 이런 경우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결국엔 수술밖에 방법이 없어요. 물론 이제 깔창 같은 거 맞춰갖고 이제 최소한 움직임을 좀 줄여볼 수는 있겠지만, 그런 기본적으로 어떤 그런 보존적 치료를 간단하게 해보고도 안 나오면 제거를 하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만 이게 만약 평발까지 동반됐다 싶으면 제거만으로 교정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그 틀어짐도 같이 잡아주지 않으면 이게 빼내도 이거 제거를 한다 해도 계속 아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부주상골 때문에 계속 고생을 좀 한다, 그러면 그냥 일반 정형외과 선생님보다는 꼭 발을 전문으로 하는 의사 선생님께 한번 가서 한번 진료를 받아봐서 이게 어떻게 치료하는 게 가장 적절한 건지 상담을 받아보는 것을 꼭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아킬레스 건염이나 족저근막염은 자가면역 질환에 의해서 생길 수도 있나요? 그럼요. 자가면역 질환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이제 부착부 건염이라죠. 이제 작조막염도 그렇고 아킬레스도 그렇고, 어떤 인대나 힘줄이 이 뼈에 부착하는 부분에 염증이 생기게 되면 이걸 보통 이제 우리가 부착부 건염, 부착부 병증, 우리가 영어로 엔테소퍼티라고 그러는데, 이 엔테소퍼티의 아주 주요 원인 중에 하나가 자가면역성 질환입니다. 보통 우리가 무슨 이제
그래서 이런 경우가 만약 의심이 된다 싶으면 저희가 뭐 이렇게 류마티스 인자라든지 뭐 항치CP 항체 여부를 좀 보기도 하고 혹은 이제 HLA-B17이라고 해서 어떤 그런 강직성 척추염 관련된 그런 유전자 소인이 없는지 이거 확인을 해보게끔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저런 치료해도 안 낫는다. 그럼 생각보다 이래 그런 이제 자가면성 질환 때문일 수도 있기 때문에 꼭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서도 이런저런 치료하면 안 나면 류마티스 내과 한번 진료 받아보라고도 얘기를 많이 해요. 그다음에 또 다른 질문이 하나 이제 마지막 질문 같네요. 이제 양쪽 다리 정강이 앞쪽으로 피부가 저리저리한 느낌이 있고 피부가 안 통하는 느낌이 있다. 피부 만지면 조금 느끼는 감각이 좀 있다. 남의 피부 같은 느낌도 있고 옛날에 디스크가 터진 적이 있는데 그렇게 됐다라고 하는데 허리의 문제일까요? 감각이 돌아오긴 할까요? 종아리 앞쪽만 그래요. 예, 제 생각에도 지금 아마 이거는 척추 쪽의 문제가 더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증상을 느끼는 거는 이제 정강이 쪽, 발목 쪽이다라고 하지만 이게 원인은 사실 정강이 때문일 가능성이 많지 않은 게 이게 보통은 양쪽 다 동시에 증상이 있다라고 하면 대부분 다 그게 결국에는 다리가 갈라지기 전에 즉 척추, 허리 쪽에서 오는 문제가 대부분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특히나 그럼 감각이 떨어진다든지 뭐 시리다, 쩌릿하다, 당긴다 그러면 보통 어떤 신경에 뭔가 탈이 난 건데 그 신경의 어떤 오른쪽, 왼쪽 다리 각각의 똑같이 이제 똑같은 부위의 신경의 병증이 생기기는 사실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비슷한 위치에 증상이 딱 있다 싶으면 즉 다리가 갈라지기 전에 허리나 목 쪽을 한번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각이 많이 좀 안 떨어진다라고 하면 좀 이제 허리 쪽 치료가 충분하지 않았던 건 아닌지도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이 얘기를 꼭 드리고 싶어요. 이게 신경이 만약에 좀 허리 쪽에 뭐 디스크가 터졌다든지 하고 증상이 나타나잖아요. 그럼 그게 원인을 이제 해결했다 한들 생각보다 증상이 되게 오래 갈 수가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제가 설명드리냐면 예를 들어서 제 팔이 신경이라고 쳐요. 그럼 어떤 원인 때문에 제가 신경을 이제 누른다 치면 그럼 제가 신경이 꼬집어요. 그럼 제가 한 5초 동안 꼬집을게요. 하나, 둘, 셋, 넷, 5초 눌렀습니다. 그러면 제가 어떤 치료를 잘해서 그 원인을 제거했다라고 하는데 여기 그러면 그 눌렀던 그 흔적 같은 게 여기 어때요? 한 흉터가 한 몇 분 가겠죠. 잠깐 몇 초만 눌렀어도 이게 1, 2분은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신경을 누르고 있는 그 병이 오랜 세월 동안 몇 년씩 눌려 있었었는데 근데 그거를 제거를 했다라고 해서 그 증상이 바로 확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뭐 어떤 분들은 저 같은 경우는 꼭 설명할 적에 최소한 6개월 이상은 지켜봐야 돼요라고 말씀드리고요. 뭐 오래 가시는 분들은 1년, 2년까지 지켜봐야 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어떤 병이든지 가능하면 병원 안 가고 난 참아봐야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럼 더 병을 키울 수 있기 때문에 혹은 나중에 치료를 잘 받아도 계속 잔통이 남아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떠한 형태의 병이든 뭔가 조금 의심이 된다 싶으면 꼭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고 거기에 맞는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을 꼭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질문의 끝인 것 같아요. 벌써 오늘 이제 48분이네요. 이제 오늘도 여기까지 이제 제 이야기는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또 다음 달에 또 새로운 주제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